1992년경 미국의 LA 한인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LA에서 세탁소를 많이 했었는데 미국으로 이주한 지 2년쯤 된 이 시부부도 세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도와준 건 그들의 가게를 새들게 해준 한국인 중년 부부였습니다. 집주인은 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큰 식당을 경영했고 그쪽에서는 꽤 잘 사는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도 착하고 검소했기에 화려한 생활을 즐기지 않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 시부부도 친절한 집주인 가족과 친하게 지냈고 서로의 집으로 방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세탁소 일을 마치고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온 부부는 늦은 식사를 하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누군가 싶어서 문을 살짝 열고 확인을 했지만 누군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꾸 문을 두들기자 문을 열었는데 바로 집주인인 아주머니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의 옷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놀란 이 시부부는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손끝으로 자신의 집 쪽을 가리키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시부부는 황당했으나 얘기해보니 둘 다 같이 아주머니의 모습을 봤기에 단순히 헛것을 본 거라고 치부할 수가 없었고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신고할 근거가 없어서 아는 한국인들에게 전화해 같이 집주인 부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집주인 일가족이 피살된 것입니다. 거실과 현관은 피범벅이었고 거실에 아이 둘의 시신이 있었고 안방에 부부의 시신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은 곧 잡혔는데 그 둘 부부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하는 흑인이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흑인 종업원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퇴직금을 주고 가게를 그만두게 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일가족을 죽이고 돈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불귀신 사요라. 사요라는 베네수엘라에 전해지는 여자 귀신으로 특이하게 불을 물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요라의 목격담을 보면 회색의 옷을 입고 있으며 몸에는 탄내가 계속 나는데 그녀가 있는 곳은 점점 뜨거워져 곧 화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요라는 원래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행복한 사랑을 했지만 사요라의 남편은 사요라와 사이가 좋지 않은 여동생 멜리사와 불륜에 빠졌습니다. 사요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절망에 빠졌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설득했지만 남편과 멜리사는 사요라를 유인해 목을 조른 다음 늪에 빠뜨렸습니다. 다행히 사요라는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사요라는 아이만이라도 데려오기 위해 집으로 갔는데 남편과 멜리사는 가정을 꾸린 뒤였으며 사요라의 아이는 병으로 죽은 뒤였습니다. 유일한 희망인 아이마저 잃은 사요라는 미쳐버렸으며 남편과 여동생이 잠든 사이 집에 불을 내고는 칼로 2명을 살해합니다. 남편과 여동생을 죽인 사요라는 온몸에 피칠을 한 채로 불길 속에서 춤을 추며 죽었다고 하는데 이유야 어쨌든 남편과 여동생을 죽인 사요라의 영혼은 저주를 받아 귀신이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의 혼을 찾아 헤맨다고 하며 늘 뜨거운 불길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사요라의 목격담이나 이야기가 많은데 원인 모를 화재는 사요라 때문일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1876년 베네수엘라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영국 출신의 수의가 경험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수의는 여느 때처럼 밤에 학교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 교실을 순찰하고 있는데 교실 문이 마치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활짝 열리더니 한 긴 머리의 여성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의는 놀랬지만 혹시 학생을 찾아온 학부모나
관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긴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말없이 어디론가 향했는데 연신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수희는 미친 여자인 듯 싶어서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 어서 나가라고 얘기했지만 그녀는 들은 채 만취였고 화가 난 수희는 오른손으로 그 여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뭔가 손이 타는 듯한 느낌을 느낀 채 쓰러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고 마침 근처를 지나던 다른 담당 수의가 쓰러진 그를 발견하고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수의는 정신을 차렸지만 오른손은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의사 말로는 어떻게 화상을 입은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왔다는 교실에서도 원인 모를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발레리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촉망받는 발레리나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고 항상 투병하며 병석에 누워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더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어머니는 모든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치료할 가망이 없자 마침내 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돈을 받고 부적을 한 장 써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느 날 밤에 어머니는 딸의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방 문틈으로 살짝 엿보니 딸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뛰기도 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인지 동작은 부자연스러웠지만 어머니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다. 얼마 후 딸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어머니는 딸을 그리워하며 마지막으로 춤을 추던 딸의 사진을 현상해 보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어머니는 경악했다. 사진에는 천장에서 고개를 내민 귀신이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당겼다 놓았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